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TV의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10회차 컨셉은 운칠기삼입니다. 이번 매치는 초반 7경기 이변을 맞추는 게 이번 회차의 적중률 높이고 1등 적중률 확률을 높이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주말로 이어지는 컵대회 출전 팀들의 체력 안배를 위한 각 팀마다의 전략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이번 승무패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리그를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컵대도 성적을 낼 것인가에 대한 팀의 현 위치를 보완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차가 큰 경기들이 초반 7경기에 몰려 있는데요. 큰 이변이 생긴다면 많은 갬블러들이 초반에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변은 또 한 번의 이월을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음 회차는 지난 9회차처럼 예상이 어려운 컵대회 매치가 되어서 2월이나 독식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는 팀들의 정보들을 많이 알게 큰 이변이 없다면 적중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밤을 새서 준비를 하기에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 있으니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경기 소시에다드하고 RC 셀타. 현재 부상자가 많은 소시에다드입니다. 흐름은 현재 상승세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요. 큰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강한 소시가 셀타의 아스파스만 잘 마크한다면 무난한 승리가 보입니다. 상성에서 우세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걸리는데요. 부상자가 많으면서 홈경기 득실이 오히려 어웨이보다 떨어진다는 점과 소시가 현재 5연속 무패 최고 기록이 깨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승무패를 분석하다 보면 저는 항상 첫 경기가 매우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첫 경기가 맞으면 그 회차는 흐름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폴드에 여유가 없는 이번 경기에서 저는 단통 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브렌트퍼 대 크리스털 팰리스. 현재 브렌트퍼의 상승세는 꺾일 기세가 안 보입니다. 축구가 잘 될 때는 눈 감고 똥볼을 차도 우리 편한테 가는데요. 현재 브렌트퍼가 그런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비해 크리스털은 에이스 자의 부상 공백이 그나마 부족한 골 결정력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자아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데 부상 복귀 후 제 폼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나마 현재 산모인 맞대결이 조금 걸리지만 더 이상의 무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긴다고 생각이 안 되기에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 브라이턴과 풀럼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맞대결에서 풀럼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매치에서 예상이 어려운 매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지난 경기 골키퍼 산체스의 실수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경기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좋았습니다. 그 실수가 다음 경기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풀럼은 최근 주전 공격수 미트로비치와 윌리안의 폼이 떨어진 상태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고전이 계속될 거로 보이고 브라이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성에서 풀럼이 우세하기에 승무 투포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리즈. 에버턴은 감독 교체 후 잠깐의 버프 효과를 보며 아스날에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다이치 감독은 과거 리즈 시절의 롱볼 축구를 구사해 아스날을 잡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운은 여기까지로 보이고요. 리즈 또한 현재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만한 소스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도깨비 팀으로 생각하는 리즈는 9경기 무승으로 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팀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리즈의 전방 압박과 에버턴의 롱볼 축구의 대결에서 승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승에 목말라 있기에 무승부가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구매율에서 에버턴이 높지만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 승과 패 투표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울버햄턴과 본머스 경기입니다. 홈팀 울버햄턴은 최근 로페테기 감독 취임 후 강팀 리버풀을 잡으며 2연승에 있습니다. 황희찬, 포덴세 등의 부상 선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아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는 4승 2무 5패로 시즌 초반보다는 홈 경기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요. 9경기 무승의 늪을 언제쯤 탈출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승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나 울버햄턴이 3연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도 있고 해서 독식을 원한다면 무 정도는 바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승과 무 투포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베티스 대 바야돌리. 전력차가 큰 경기이지만 의외로 바야돌리가 상승해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티스에서는 9골을 넣고 있는 주전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손부상으로 이번 경기의 결정이 변수일 거로 보이고요. 대체 선수로는 루이즈 선수가 있는데 올해 한 골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게 흠입니다. 거기에 퇴장이 4차례나 되고요. 두 팀의 경기에서 유독 베티스의 퇴장이 많은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결장, 상성 열세, 퇴장 변수 등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지우개를 쓰고 싶었지만 폴더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승과 패 투폴로 이변을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뉴캐슬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윌슨, 막시맹, 윌록 등의 부상에 팀의 중심 기마랑이스가 이번 경기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반면 리버풀은 수비의 중심 반다이크가 돌아오고 각포, 누네스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살아나고 있어서 기존 살라와의 호흡이 맞게 된다면 뉴캐슬의 홈경기 무패가 마감될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상승까지 리버풀이 뉴캐슬의 패가 없기에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리버풀의 상승세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고요. 주말 챔스와 상관없이 분위기를 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에 뉴캐슬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8경기 마요르카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홈에서 강한 마요르카, 원정에서 약한 비아레알의 대결입니다. 홈과 원정의 극명한 마요르카는 퐁당퐁당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레알은 3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등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원정에 약하고 홈에서 강한 팀과의 매치로 결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마요르카는 무리케의 한 방에만 기대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상대팀에게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쉬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레노, 코클랭 등의 부상 결장으로 비아레알은 무승부만 하겠다는 목표로 경기 운영을 한다면 아무리 홈에서 강한 마요르카도 승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를 선택하는데 폴더의 여유가 있는 분은 승을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제9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전력차가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또한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강한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여기에서 오사수나의 주전 선수인 아빌라, 크루즈의 경고 징계로 결장까지 겹쳐서 벤제마,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등의 막강 공격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수비력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해도
90분 동안 무실점으로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중 챔스를 위해 레알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벤제마의 경기 감각을 위해서라도 선발 출장 후 점수차가 나면 그때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사수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 엘체 대 에스파뇰. 수비가 문제인 두 팀의 대결인데 공격까지 부족해서 승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자원들의 부상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에스파뇰의 공격력이 아주 조금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파뇰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상성에서 엘체가 패가 없고 홈에서 그나마 버티기는 하는 편이라 직전 강호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비아레알을 꺾을 때만큼만 경기력과 운이 따라준다면 에스파뇰을 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젖을 전력끼리 붙었으니 무승부가 없을 경기로 보이고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아 과감하게 단통 승으로 이변을 기대해 봅니다. 11번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레스터시티. 맨유의 고민이 깊은 경기로 보입니다. 이 경기 후 바르셀로나와의 유로파 경기로 인해 선수 구성을 짜는데 골머리를 좀 앓을 것 같습니다. 에릭센, 카세미로, 맥토미니 등의 결장으로 출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될 것이고요. 지난 9회차 제가 레시포드가 해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레시포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골을 넣었습니다. 레스터가 지난 경기 토트넘을 완파했지만 아직 강팀을 상대로 연승을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은 레스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맨유가 바셀과의 유로파 경기에서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경기에는 테너 감독의 역량으로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보여 맨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째 라요 대 세비야. 최근 3승 1무 1패로 분위기가 좋은 라요입니다. 부상 변수도 없어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비야는 징계와 부상으로 4명의 선수가 결장할 예정이고요.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PSV에게 승리했지만 얻는 것만큼 손실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후 다시 경기가 있기에 로테이션의 여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상승세의 라요가 홈 경기에서 세비야의 패가 없고 부상자도 없기에 충분한 전력으로 체력에서 불리한 세비야에게 승리할 거로 보여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째 토트넘과 웨스트햄. 최근 컵대회 포함 2연패 중인 토트넘이 선수들의 부상과 챔스 경기까지 겹쳐 있어 체력도 분위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이비에르와 로메로가 돌아온다는 게 중원에서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연패가 없는 토트넘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또한 리그의 4위 입성을 위해서도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시즌 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공격 전환율이나 골 결정력이 아직은 토트넘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콘테 감독이 7회차 자리를 비우는 게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에이티 마드리드와 빌바오 경기입니다. 그리즈만을 필두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새로 영입된 데파이의 득점도 터지면서 새로운 공격 루트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는 지배하면서 결정력 부족으로 이변을 만들었던 에이티였는데요. 새로 영입한 데파이가 빠르게 적응한다면 득점력 상승과 함께 더 좋은 성적이
어웨이 경기에서 클린 경기가 없다는 것이 이번 경기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1차 픽을 하시고 저의 그 축구 승무패 1등 적중 최종 팁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마지막 최종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